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 한국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라고 강조하며 축하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미시건주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차량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가 1억 7천만 달러를 들여 앞으로 4개월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인 동포 사회에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온 한인 앤드루 박 변호사가 코로나 극복 캠페인 기금 1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칼리스 보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국 내 학교 휴가가 올 가을까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SAT의 홈 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산세 공제 한도 폐지를 연방의회에 청원했습니다. 종교단체들이 온라인 중계로 이웃 돕기 위와 함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지난 공연들과 팬미팅을 담은 프로그램을 이번 주말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 한국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라고 강조하며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걸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총선을 치렀다며 전 세계의 본보기라고 전하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과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공에도 직접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헨리 올슨은 한국의 총선을 놓고 한국처럼만 준비한다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슨은 한국이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어떻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총선의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에 대한 체온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체온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부스도 운영됐으며 손소독과 비닐 장갑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또 유권자 66% 이상이 투표에 나섰으며 이는 20년 내 최고 투표율이라고 전했습니다. 올슨은 미국인들은 스스로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이번에 진짜 민주주의가 압박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발령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주에 대해 5월 1일 이전에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뉴욕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오는 5월 15일로 연장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다른 주들과의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5월 15일 이후에 셧다운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ew York pause has worked. The close down has worked. However, we're not there yet. So we have to continue doing what we're doing. I'd like to see that infection rate get down even more. The New York pause policies, the close down policies,
will be exten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tes to May 15th. 앞서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를 비롯해 6개 주가 지난 13일 경제 정상화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 주지사는 오늘 앞으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조율할 목적으로 통합적인 지역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지난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사망했지만 테스트를 받지 못한 3,700명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미국 전체 사망자 수가 27,000명을 돌파해 최고치를 기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것입니다. 같은 날 뉴욕시 전체 사망자 수도 10,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에서 뉴욕시가 통계에 추가한 3,700명의 직접 사인은 심장마비였다며 이를 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난했습니다. We report everything. We're reporting the cases, and our reporting is good. We're reporting every death. In fact, I see this morning where New York added 3,000 deaths because they died, and they're now saying rather than it was a heart attack, they're saying it was a heart attack caused by this. So they're adding. 이에 대해 드 블라시오 시장 대변인 프레디 골스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중 75세 이상의 노인들 대부분은 병원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진실 은폐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확인된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 중 90% 이상이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사망자 중 60%는 병원에서 40%는 자신의 집이나 요양원에서 각각 사망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병실, 산소호흡기 절대 부족 등으로 증세가 위독한 환자가 아닐 경우 병원 검사나 입원 치료를 받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미시건주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차량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미시간주 랜싱에서 수천 명이 주위의 의사당을 둘러싸며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자택 대피 명령이 과도하다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주민들이 이웃을 방문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장과 학교의 폐쇄 조치와 자택 대피 명령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날 시위를 준비한 미시간 보수연합과 미시간 자유기금은 참여자들에게 차량 경적 울리기와 깃발이나 푯말 들기를 요청했고 일부 시위대가 총기를 휴대한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 시위에선 우리는 죄수가 아니다. 주지사의 남용에 반대한다며 일부는 성조기를 흔들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Our community is struggling. My husband is on unemployment for the first time in our life. And it's unwillingly that we're taking unemployment. We want to go back to work. We have employees. We have paychecks to issue. We have bills to pay. The only stores open are Walmart? That's ridiculous. That's why we're here. It's time for our state to be opened up. We're tired of not being able to buy the things that we need, go to the hairdressers, get our hair done. It's time to open up. If you're sick, stay home and in your house. The ones that can work need to work. We need to open our businesses. 이에 한 의료 종사자는 막힌 도로에 큰 불편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People, I have something to say. I work for Sparrow Hospital. How can I do my job if y'all are blocking up the ways to get to the hospital? There are people dying every minute. And you guys, Trump supporters, want to block up everything and don't care about nobody else. It is unfair for the people that have to go to work every single day, especially in the hospital, to do their job. I can't do my job. I can't help anybody because y'all decide to block up every entrance way to get to the hospital. 미시간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27,000명, 1,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et's just look at the fact that Michigan right now has the third highest most number of people that have died from COVID-19.
and we are not the third biggest state in the nation. The fact of the matter is we have a unique challenge here in Michigan, and it requires a unique solution. We have to be really aggressive. Our hospitals were at capacity very early on. We know that COVID-19's been here longer than it was ever detected, and so we've got to be really aggressive here in order to save lives. Your right to free speech, and I respect your opinions. I just urge you, don't put yourself at risk. And don't put others at risk either. The sad irony here is that the protest was that they don't like being in this stay-home order. And they may have just created a need to lengthen it, which is something that we're trying to avoid at all costs. 최근 이와 비슷한 시위는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는 지난 14일 시위자들이 경찰에 집단 체포됐고 지난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도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의 자택 대피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1억 7천만 달러를 들여 앞으로 4개월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식사 제공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4월 한 달간 뉴요커들에게 약 1,000만 끼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끼니를 걱정하는 뉴요커가 120만 명에 달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뉴요커 50만 명이 직장을 잃은 만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식사를 배달하기 위해 TS 면허 소지자 1만 1,000명을 고용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도 의의를 둔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료품 매장도 의료진 다음으로 예상치 못한 국가 위기 상태에 최전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과 동시에 확실한 식사량 확보 또한 최우선적 고려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료 식사 제공에 차질이 생길 시 피딩 뉴요크가 기부한 5천만 달러를 대체 조달금으로 비상식량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a $170 million initiative to make sure every New Yorker gets what they need and no New Yorker goes hungry. During the month of April, we'll account for 10 million meals being provided to New Yorkers who need them, all for free. That's April. We're ready to do even more in May. The second piece of the equation is making sure that as we're providing food, we're also putting people to work because so many people need a paycheck. So many people want to help. We've now registered 11,000 drivers who are TLC licensed,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licensed. And they are all taking on shifts to deliver food directly to people in the greatest need who can't get out of their house, who need that delivery right to their door. These drivers are doing that, helping us feed people. They're being paid by the shift, so they're getting money back in their pockets to feed their families in turn. We have to make sure there's enough food to ensure we can make those deliveries, keep our food supply strong and stable. So, in our $170 million plan is a $50 million investment in an emergency food reserve for New York City. First of all, anytime you go to the supermarket, you go to grocery, please say thank you to them because it's not easy for them or their families. They did not expect to be on the front lines of an international crisis. Now, we have to protect them. So we've been working with the different companies, supermarket companies and the grocery stores to make sure that their workers get the PPEs they need of one kind or another. We're working to make sure those supplies continue to get to those supermarket workers and grocery workers so they can be safe and confident. So I'm giving the guidance to all supermarkets and groceries. Require customers to wear face coverings when they come in. Put up a sign at the entrance around the store making clear that that's the right way to do things, and that's a requirement of your particular store. That is legal and appropriate. The city will back you up. 뉴욕시는 시 교육국과 노인국의 가정급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태가 심각해진 3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450만 끼 식사를 제공해온 바 있습니다. 한인 동포사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온 한인 앤드류 박 변호사가 코로나 극복 캠페인에 기금 $10,000를 쾌척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동포사회에서 1,000만 건 이상의 교통상해 사고 케이스를 맡아온 앤드류 박 변호사가 21세기 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극복 캠페인에 $10,000를 쾌척하는 통큰 기부를 했습니다. 21세기 희망재단은 변종덕 이사장이 한인 동포 중 서류가 미비한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한인 불우이웃을 위해 10만 불 시드머니를 시작으로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어제 뉴 밀레니엄 기금 전달식 후 두 번째, 오늘 오후 1시 30분 플러싱 바른통증병원 앞에서 앤드류 박 변호사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앤드류 박 변호사께서는 $10,000을 도네이션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힘든 가정을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지속해서 어려운 가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명 넘은 한인들이 지금 도움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사람은 이렇게 많고 기부할 사람이 전혀 없으면 이 재단이 있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힘들고 조심하게 살고 있지만 뭐 1,000불, 500불, 2,000불 우리 한인사회 opinion leader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 있게 교포 생활을 하니까 이런 재단들을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기부를 하고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사회에는 신분이 없는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1,200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opinion leader 분들이 좀 잘 생각해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책임감과 투철한 판단력으로 교통사고 변호에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뉴욕 법률 전형 선정 최고 합의 판결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한인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2013년 사회 환원 및 교육 목적으로 차세대 한인을 돕기 위한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존 1.5세, 2세뿐만 아니라 유학생까지 포함해 그들이 이 나라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국 내 학교 휴교가 올 가을까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입 수학 능력 시험 SAT의 홈 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칼리지 보드는 올 가을까지 학교 폐쇄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시험 감독관의 감독 아래 종이 연필로 치르는 지필고사와 달리 미디어와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 원격 감독 시스템을 도입한 SAT 홈 버전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 조처로 올 봄에만 약 100만 명의 SAT 첫 응시자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21년 대입을 목표로 하는 고교 2년생입니다. 6월 6일로 예정돼 있던 전국적인 SAT 시행 일정도 이미 취소됐다고 칼리지 보드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SAT와 함께 ACT도 올해 늦은 가을 또는 초겨울에는 홈 옵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일 안전이 보장된다면 칼리지 보드는 8월에 오프라인 SAT 시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올 봄에 응시 신청을 했다 못 본 수험생들은 가을에 SAT를 볼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재산세가 높은 뉴저지주가 재산세 공제 한도를 $10,000로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샀는데요. 뉴저지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산세 공제 한도 폐지를 연방의회에 청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가 코로나19 구제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 $10,000 폐지를 연방의회에 청원했습니다.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개정된 연방세법은 개인소득세 신고 시 주 정부에 납부할 지방세 공제 한도액을 $10,000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뉴욕, 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된 상태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기간만이라도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을 갖고 있는 뉴저지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 완화를 위해 연방의회가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뉴저지 민주당 연방 하원들은 이번 코로나19 구제 법안의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종교단체의 미사, 예배, 법회가 중단되면서 온라인 중계 풍토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종교단체들은 이웃 돕기와 함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종교계, 특히 성당과 교회들은 올해 부활절 행사를 모두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방송국을 통해 로마 바티칸에서도 교황이 미사를 진행하며 근엄하게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동요되지 말고 신자들은 믿음과 복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들은 유튜브를 통해 부활절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찬양 릴레이, 합창, 부활절 찬양 기도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불교계에서도 주지 스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법회를 봉행하고 예불을 드려 불자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부처님께 발언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크리스천 행사의 부활절 모습은 달걀 찾기 행사는 없었던 반면 이웃들에게 마스크와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프리미스 교회는 인근 지역 병원, 경찰서, 소방서에 마스크 4,000여 장과 어려운 교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고 뉴저지 여팟교회는 온라인 예배 헌금을 일부 교인과 인근 병원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천주교 퀸지 성당 사목회는 성당 신자들이 마련한 마스크 1,600개를 지역 병원 간호사들에게 전달했으며 향후 모금되는 기부금과 마스크도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성미카엘 천주교회 조민현 요셉 신부는 코로나19로 실직, 가정폭력,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교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카카오톡을 개설하고 심적, 영적 치료로 부활절을 진행하며 나눔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매주 음식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지난 공연들과 팬미팅을 담은 프로그램을 이번 주말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미 팬들을 위해 오는 18일, 19일 이틀 동안 총 8편을 유튜브를 통해 하루 4편씩 무료로 공개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를 통해 18일, 19일 이틀간 오후 11시에 방송됩니다. 첫날 18일에는 2015년 화양연화 온스테이지와 2016년 열린 팬미팅 실황 등을 방송하고 19일에는 2017년 라이브 트릴러지 에피소드 3와 World Tour Love Yourself 서울 공연 실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방탄소년단은 모든 월드 투어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티켓마스터의 일방적인 규정 변경 때문에 티켓을 구입한 전 세계 아미 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기, 취소된 모든 공연이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취소된 공연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같은 규정 변경에 대해 전 세계 아미 팬들과 음악인 그리고 미국 하원 의원들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논란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매주 주간 신청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간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을 승인받으신 분들이 매주 해야 되는 주간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제 ny.gov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갑니다. 이미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이 온라인 서비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밑으로 쭉쭉 내려가시면 Unemployment Service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Online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위클리 클레임을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고 이제 질문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Certify Benefit이라는 걸 누르는 겁니다. 그 밑에 거는 주소 같은 걸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그 주에 이제 이 날짜는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비디오를 만드는 그 날짜의 기준으로 돼 있는데 잡 오퍼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일하러 나오라고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거부한 적이 있느냐? 이거 yes라고 하시면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yes 실제로 거부를 하셨으면 물론 yes라고 하셔야죠.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그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해요. 그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런 반응이 나오고 돈 지불되는 게 미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 잡 오퍼를 받기 힘든 상황이고 이걸 근데 실수로 그냥 예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노입니다. 그 다음 질문 며칠이나 일했냐? 네?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이거 4일 넘어가면은 이제 실업수당이 안 나오는 거니까요. 0서부터 이제 그 3까지 해야 실업수당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4불 이상 벌었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yes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죠. 504불 미만으로 버셨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제일 헷갈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주간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How many days were you not ready, willing and able to work? 무슨 말이냐?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날짜가 며칠이었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실업수당의 기본 취지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은 돈을 안 줍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야 돈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을 때. 그래서 이거를 그 여기다가 숫자를 0이라고 하셔야지 이거를 뭐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러면은 4일이 넘어가면은 돈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돈이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1, 2, 3으로 넣으면은 또 주간 실업수당 액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이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일을 할 준비, 의지, 그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날이 지난주에 며칠이냐? 그럼 제로입니다. 제로.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뜻을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뭐 유급 휴가, 유급 페이 이런 거 받은 적이 있느냐? 없죠. 없으니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리데이 페이 없습니다. 그것도 거기 제로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으로 복귀했느냐? 복귀 안 했죠. 복귀했으면 더 이상 실업수당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노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화면은 이제 뭐 주소를 바꾸겠느냐? 지난주에 인포메이션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수정을 하시고 싶으면은 에딧을 눌러가서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Certify를 하시면은 클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클레임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디렉트 디파짓이나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은 다시 아까 들어갔던 Unemployment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이제 주간 클레임을 이미 했다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못 해요.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일요일 날 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View Payment History라는 걸 보시면 이제 주당 얼마를 받으시고 그리고 뭐 그런 언제 신청했고 돈은 언제 지급이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쭉 나온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건 12일 날 이제 작성한 비디오니까 12일 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Next Business Day 이제 다음 날이면은 완성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저의 페이먼트 히스토리에 이거는 지난주 거가 나온 건데 그 다음 주 거가 이제 뜨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주 근데 조금씩 늦게 뜰 때도 있으니까 안 떴다고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날짜가 페이먼트 릴리스 데이입니다. 페이먼트가 언제 지급됐는지 그러면은 그게 릴리스 되고
보통 하루 만에 들어와요. 디렉트 디파짓인 경우. 그런데 만약에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온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3일 동안 돈이 안 들어오면은 거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릴리스 데이트가 나왔는데 돈이 안 들어온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 크리스 쿠오모의 부인 크리스티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됐던 크리스도 재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냄새와 입맛을 느끼지 못하는 가벼운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3명의 자녀들은 무사합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일어난 차량 도난 사건은 총 4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291건에 비해 57%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차량 절도 사건의 상당수는 브루클린, 플랫부시 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12주까지 가족 간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병 휴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때문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도 간병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16세 이상으로 연소득 13만 달러 미만인 미국인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미국인을 위한 비상자금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연방 경기부양법이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17세 이상 자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대학생, 연장자, 장애인 등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 느끼지 못해왔던 감사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